저희는 2026년도 트렌드의 키워드를 AI와 인간 다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AI가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여기에 인간 다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 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될까요? 트렌드는 장기간에 걸쳐서 설정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어떤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렌드를 알면 미래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6년도 트렌드의 키워드를 AI와 인간 다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AI가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여기에 인간 다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시각장애인의 동반자가 된 시커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 비전 기술로 되어 있어서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채택한 기술과 비슷한 기술입니다. 외출을 할 수 있고 또 쇼핑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웨어러블 기기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슈퍼마켓 모드인데요. 물건을 지면 이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씬 모드 및 어떤 장면인지를 알려주는데 바다하고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시계탑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하늘이 약간 구름이 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음은 텍스트 모드인데 도로 표지판에 읽어준다거나 물건의 설명서를 직접 읽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리 모드라고 표현했지만 뎁스 모드인데 물건과 나와의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몇 시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시커는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야지 작동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런데 금년 9월에는 우리가 말로써 명령을 내리면 수행하는 최신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외출과 쇼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만으로 마비된 사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BCI 기술입니다. BCI는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전기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명령어로 전환해서 마비된 신체의 인공사지에 전달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젊은 사람은 30대입니다. 3m 건물에서 추락해서 반신불수가 되죠.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BCI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당일 다리를 움직이고 2주 후에는 이런 보조장치를 통해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배설 케어인 디프리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돌봄 인구의 부족입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42년, 앞으로 20년 정도 후에는 약 60만 명에서 150만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여기 일본의 간병인들이 뽑은 가장 힘든 업무는 배설 보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배설 보조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디프리입니다. 디프리는 우리가 하복부에 착용을 하게 되면 방광을 순간순간 초음파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배뇨 패턴을 학습해서 언제 화장실에 가야 되는지를 핸드폰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실금 환자나 또는 그 소변이 마려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화장실을 찾아가게 해줍니다. 이래서 개인들로 하게 그러면 존엄성이 올라가고 개인의 자존감도 확립하게 됩니다. 또
돌봄 인구에 종사하고 있는 또 개인이나 요양원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사회적 비용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의 공존을 그리는 AI에 대해서 3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에어룸인데요. 지구온난화는 우리 누구나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노력은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상에 이미 퍼져 있는 탄소를 우리가 직접 잡아서 그거를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직접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의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시설은 지금 시험적인 상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업체가 에어룸입니다. 에어룸은 자연의 상태를 연구해 봤습니다. 자연에서는 석회암이 자연스럽게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 원리를 적용해서 석회암을 갖다 놓고 고온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CO2가 분리돼서 나오고 남은 건 산화칼슘입니다. 이 산화칼슘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자연 상태의 CO2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 다시 석회암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3일이면 완성합니다. 아까 수개월에서 수십 년이 걸렸다는데 매 3일마다 CO2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 업체는 1,000톤의 CO2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고 있고 2035년까지 10억 통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야생의 소리를 번역해주는 시네이처라는 회사입니다. 늑대와 7마리의 아기 염소라는 동화를 어릴 적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늑대가 엄마가 외출한 사이 엄마인 척하고 들어와서 아기를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1980년에 늑대의 멸종을 선언했지만 유럽의 환경보조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늑대가 39개 무리에 320마리가 스위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농가를 적쳐서 가축들을 잡아먹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이것을 사냥을 통해서 없애느냐 아니면 공존을 하냐는 갈림길에서 공존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솔루션은 바로 스마트 마이크입니다. 스마트 마이크는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어서 그거를 데이터로 전송해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해줍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위험한 소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위험할 경우 우리에게 경고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늑대 울음소리가 숲에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지역에 모여서 많은 늑대들이 울음을 낸다. 이거는 곧 공격을 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음을 보내주면 농가나 가축 집에서 이거를 대응해서 위험을 미리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네이처는 늑대뿐만 아니라 조류, 코끼리, 호랑이 등 1만여 종의 소리를 감지해서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쌓인 이 소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종의 출현 시기, 그리고 계절적 이동 경로, 군집의 변화 등을 분석해서 생물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투명 지붕 네베시스입니다. 그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중세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네베시스는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 새로운 건축 양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베시스는 일반 지붕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빛을 투과할 수 있는 반투명 지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에는 삼중 단열 유리와 단열재 프레임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보면 밖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이거는 누워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수 소재와 삼중 단열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열과 차양, 또 햇빛의 투과를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온수 공급과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제로 에너지 건축 솔루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주는 AI입니다. 첫 번째는 이동의 혁신을 실현하는 문워커입니다. 요 왼편의 그림 보이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령의 신 에르메스입니다. 날개가 달린 투구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날개 달린 신발이 21세기의 기술과 만난다면 어떤 모습을 그려줄까요? 웨어러블 그 이동 기기인 문워커입니다. 여기에는 모터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100번씩 우리의 걸음걸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보행을 할 때 속도를 자연적으로 조정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보행할 때 추진력으로 두면 보통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의 3배의 속도인 11km까지 걷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올라가거나 멈출 때는 기기도 동시에 멈춰주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속도를 조절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로서 부상받고 있는 부분은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 플로리다의 1,500평이 되는 물류창고에서 6주간 이거의 유효성 테스트를 거쳐봤습니다. 했더니 이동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빠르게 물건을 집어넣고 꺼내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2배로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피로도도 이렇게 줄여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류창고 등에서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가격이 999불,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1399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80%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인간의 노동을 재정의하고 인간을 하여금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옵티머스는 현재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댄싱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새롭게 나타난 2가지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릭스이고 하나는 피닉스인데요. 헬릭스는 인간처럼 주변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분석해서 시각, 언어, 행동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로봇은 프로그램된 그런 특정 임무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했다면 이 헬릭스는 주변의 사항을 스스로 인지하고 사람의 자연어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쇼핑에서 갔다 온 사람이 이 물건을 어디다가 놓을 곳인지 생각해보고 필요한데 집어넣고 가능하면 협동도 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냉장고에도 집어넣고 또 식탁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건네받기도 합니다. 협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하나는 캐나다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는 손가락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피닉스는 바늘귀에 바늘을 깬다거나 물이 가득 찬 유리컵을 들어서 물이 안 쏟아지게 하고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이 손가락 패드에 고성능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집으면 햅틱 피드백을 줘서 어떤 물건인지를 감지하고 적당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피닉스는 촉감 민감도가 인간과 비슷한 5mN의 촉감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3입니다. 그래서 이 피닉스는 지금 캐나다의 마그나라는 그 자동차 부품 업체를 통해서 생산 라인에 투입돼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자동화 공장에서는 하지 못했던 정밀한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8가지 사례를 통해서 AI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미래는 인간과 로봇, 또 인공지능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이미 우리의 주변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를 좀 구상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인사이트도 얻고 이 변화 속에서 더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